안녕하세요. 어제 나스닥이 3%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 주가는 장 초반에 잠깐 2% 정도 상승하더니 갑자기 5% 급락을 해요. 왜 그런가 이해가 안 갔었거든요. 다음날 보니까 머스크의 매도가 있었습니다. 26, 27일에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 5조 원 정도를 매도를 했어요. 본인이 가진 테슬라 지분으로 치면은 한 16.66% 중에서 0.4% 지분을 매각한 거니까 대량 매도를 했다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5조 원이면 굉장히 큰 거지만 머스크 입장에서 5조 원은 그렇게 큰 건 아닙니다. 다만 어쨌든 오너가 주식을 파는 것 자체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다라는 점에서 장이 좀 흔들렸었죠. 그걸 머스크도 알기 때문에 트위터에다가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오늘까지만 팔고 더 이상 팔지 않겠다라고 시장을 잠재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가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작년 말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거든요. 테슬라 주가가 $1200 넘겼을 때 머스크 같은 경우는 세금 납부를 위해서 자기는 좀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트위터를 남기고 주식을 15조 원치를 팔았습니다. 지금보다 3배나 많았던 양을 팔았죠. 그로 인해서 $1200였던 주가가 $1000 밑으로 내려갔다 이렇게 말을 표현하는데, 그때 그런 이유도 있겠지만 마침 미국장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던 때예요. 미국장에서 거래가 가장 많은 테슬라이기 때문에 미국장이 꺾이면서 테슬라 주가도 같이 떨어졌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대주주가 매도했을 때 주가가 20% 이상 하락하지 않았냐, 이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에 안 좋은 소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보다시피 이때 $1200에서 $700까지 내려갔었죠. 대주주가 지금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금 납부라던가 트위터 인수라던가 목적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 파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고점 매도 시그널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아니면 정말 고점에 팔고 싶어서 핑계를 만들어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테슬라 주가가 $1100에서 $900 아래로 내려온 시점에서 굳이 매도를 그렇게 급하게 단기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하이 봉쇄로 인해서 2분기 실적 우려도 있는데, 근데 이거 자체도 영원할 문제는 아니에요. 다른 도시들은 이제 봉쇄 해제하는 도시들도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우려는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단기적인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실적이 우상향하는 추세를 보는 게 장기 투자로 훨씬 낫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월달에 $700까지 주가가 내려갔다가도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인도량이 잘 나오면서 주가가 $1100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당장은요, 수급이라던가 외부 변수에 영향을 주겠지만 길게 보면은 실적이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인도량은 비슷했는데 뭐 매출이라던가 순이익은 더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럼 이렇게 꾸준히 순이익과 매출이 올라줄 수 있는가 아닌가를 보시는 게 투자에서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실적이 컨센서스를 크게 상회했어요. 영업이익률이 작년 4분기에는 15%였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1분기에 19%를 기록합니다. 컨센서스 상으로는 14에서 15 정도를 예상했어요. 작년 4분기에 14.7% 정도 영업이익률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그 정도 나오겠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영업이익률이 더 잘 나와버린 거죠. 뭐 일반 글로벌 자동차 회사들은 영업이익률이 5에서 10% 수준입니다. BMW가 유일하게 14%로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는데 테슬라가 4분기에 그걸 뛰어넘고 이번에 3달 만에 아예 뭐 따라올 수 없는 수준으로 훌쩍 뛰어넘어 그랬죠. 인도량도 마찬가지예요. 준수했습니다. 4분기와 비슷하게 보이지만 계절적으로 4분기보다 1분기 인도량이 원래 적습니다. 18년, 19년 그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4분기 수준으로 비슷하게 나왔다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2분기, 3분기, 4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인도량이 이 이상으로 나올 거란 말이죠. 올해 같은 경우는 한 150에서 160만 대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물론 상하이 영향을 좀 받긴 하겠지만 상하이 같은 경우도 이제 하반기에 개선 작업이 들어가고 기가 베를린, 기가 텍사스도 가동이 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거든요. 물건이 잘 팔리고 생산이 꾸준히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결국은 매출 이익 성장과 직결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고객들이 가격을 중요시 여기는 제품이냐 브랜드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제품이냐라고 했을 때 브랜드 가치를 더 중요시 여기는 제품이라고 하면은 인플레 시대에 가격을 조금 더 얹을 수가 있겠죠. 뭐 나머지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변수들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의 개선이 상당히 빠른 기업이라서 이 컨센서스가 실적 발표를 제대로 못 맞추는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작년까지 14번 분기 실적 발표를 보면 10번 정도가 오차가 났는데 이 오차 수준이 10% 이상 수준으로 거의 뭐 맞추지 못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컨센서스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뭐 월가에서 나오는 컨센서스보다는
한 10% 정도 약간 더 위로 보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냥 당장 컨센서스대로 되겠지보다는 조금 높게 잡아주는 게 낫습니다. 주가가 이제 장 초에 $800 초반대까지 찍고 났다가 다시 장 후반이 되면서 나스닥 지수가 계속 올라가가지고 보합권으로 끝났거든요. 장 자체도 뭐 나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최근 들어서 요새는 뭐 나스닥 지수도 거의 일주일 동안 1000포인트 가까이 내렸었고 상하이 봉쇄도 너무 많이 길어졌죠. 그리고 금리 인상도 아마 다음 주에 발표 나겠지만 꽤 크게 오를 거로 예상되지만, 돈을 잘 벌면서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는 기업은 결국은 오른다. 그러니까 UTU 관점, 업팀 업. 그러니까 잘 되는 기업은 결국 이러든 저러든 장사 잘해서 돈을 잘 벌 거고, 못하는 기업은 뭐 반짝 좋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럴 때는 외부 변수보다는 본질만 보고 투자하는 것이 낫습니다.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기업이 환상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지, 정말 돈을 잘 벌고 있는지, 이런 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의 올바른 선택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인플레를 이겨내는 기업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제 앞으로. 거기다가 금리 인상까지 견뎌낼 수 있는 기업도 많지 않을 겁니다. 추후에 기관 투자자들 자금도 이제 갈 곳이 몇 군데 없어요. 그러니까 투자하세요라고 했을 때 이렇게 금리 인상이 빠르게 되는 시대에 돈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정해져 있다라는 겁니다.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의 주가는 실적 성장보다 더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뭐 지금은 테슬라를 예시로 들었지만 테슬라 외에도 그런 주식들이 많이 있거든요. 미국 주식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습니다. 일본에도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내면서 지금은 그런 주식들에 투자하고 앞으로 상승을 기대해야지, 지금 뭐가 오르고 있지? 뭘 따라 사면 되지? 이렇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